건성에서 중건성들에겐 조금 비추. 진짜 모공을 진짜 싹 깨끗하게 메꿔주면서 컬러감도 뭔가 이렇게 뭉치거나 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섀도우 펄 같이 반짝반짝이는 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바르실 때도 경계 없이 잘 바르기도 좀 더 좋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으로 진짜 짱입니다. 부드러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훨씬 부드럽습니다. 다시 재구매할 의사 있냐? 얘가 원래 피부가 좋은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파우치 매거진 찍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시즌에 파우치 찍어주신 분 앞에 세 분 거를 조금 모아봤는데요. 사실 제품을 영업당한 건 너무 많았는데 제가 기존에 조금 써봤던 거랑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 위주로 오늘은 조금 담아봤고요. 제가 써보느라 시간이 좀 늦어져서 못 보여드린 애들은 제가 쇼츠 같은 걸로라도 꼭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할 말이 많으니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가을 뮤트였던 이번 시즌 첫 번째 구독자님의 파우치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실 요거 리뷰 솔직히 조금 시간 지나긴 했다. 그죠? 바로 요 어바웃톤의 스킨 레이어 핏 파운데이션 하고요. 스킨 레이어 커버 핏 컨실러입니다. 세트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어바웃톤도 전체적으로 색깔이 굉장히 일단 예쁘게 다 빠져서 나왔고요. 21호부터 올라가기에는 조금 밝다라고 느껴졌고 22호가 딱 적절한 것 같았어요. 약간 그냥 보정 정도 좀 해주면서 피부톤에 잘 맞는 그 정도의 색감이었고요. 그때 구독자님은 이 컨실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같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픽싱력이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놔두고 오래 있지 않고 그냥 좀 찍은 다음에 바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도 블렌딩 나쁘지 않고 픽싱력도 좋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베이스를 사용할 거면 이렇게 같은 라인업으로 사용을 해주는 게 색감 맞추기에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색감도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여샘하고 레뜨레 컨실러랑 컬러감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레뜨레가 1호의 그 스팟 컨실러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 더 어두웠고요. 거샘이랑 어바웃톤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바웃톤 22호가 조금 더 상아빛 같은 느낌으로 빠졌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밝고 괜찮다고 생각해서 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색깔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어바웃톤이 좀 높았다. 사실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잘 뽑혀 나왔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컨실러보다는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파운데이션이 매트한 편에 속해요. 픽싱력도 컨실러에서 느꼈던 것만큼이나 좀 좋은 편이고 저는 지금 계절에는 사실 얘를 단독으로 쓰는 거는 건성에서 중건성들에겐 조금 비추. 지금 쓰실 거면 비비랑 섞어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여름에는 단독으로 얇게 발라서 사용하기엔 좀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뭐 지속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만족스럽긴 해서 뭐 사계절 내내 제가 텍스처의 그런 얇기? 이런 것만 잘 조절해서 좀 꽤나 잘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제품인데 신상 컬러가 나온 김에 조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우루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비오브의 49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인데요. 구독자님께서는 원믹스 컬러를 가지고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원믹스 없고 저는 이번에는 비오브에서 보내주셨고요. 새로운 컬러.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이 모브 가든이랑 로즈 가든을 제가 잘 쓰고 있었어요. 특징적인 게 있다면 위에 두 개는 프레스드 파우더 타입이고요. 밑에 두 개는 젤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컬러 조합은 제가 듣기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위아래 요 라인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하고 컬러 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 걸로 이제 만드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컬러 뭔가 믹스에 고민도 없게 잘 만드신 그런 팔레트고요. 파우더 타입도 정말 괜찮은데 이 젤리 타입이 진짜 모공을 진짜 싹 깨끗하게 메꿔주면서 컬러감도 뭔가 이렇게 뭉치거나 하지 않게 정말 물밀듯이 표현이 잘 돼요. 페리페라의 맑게 물든 치크 아시죠? 그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서 젤리 타입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페리페라 거는 그 안에 약간의 펄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펄감도 없어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 그리고 이 친구들이 컬러 발색감이 강하지가 않아요. 여리여리한 발색이 기본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뮤트톤, 라이트톤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요. 새로 나온 건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얘네도 똑같아요. 보시면 컬러감이 강하지 않죠. 요거는 가을 뮤트, 가을 소프트 약간 요런 분들이 쓰시기에 진짜 좋은 팔레트인데 저도 오늘 이걸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써도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걸로 그냥 아이섀도우까지 한 번에 해버렸거든요. 얘가 마른 치크 팔레트로 나왔지만 아이섀도우랑 블러셔 통일감 있게 색감 조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거 하나 사서 아이 조합으로 쓰시고 요거랑 요거 밑에 또 이렇게 약간 빙고 하듯이 요 밑에 거랑 같이 섞어서 블러셔 하면은 색감 통일감도 너무 괜찮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요거는 이제 보라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마켓을 또 여시거나 할 때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컬러 발색 같은 거 제가 갖고 있는 선에서 지금 다 보여드릴 건데 요거 보시고 한번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신상 컬러 라인업이 하나 나왔어요. 요거는 하이라이터만 모여있는 아이들인데 요게 또 요물이에요. 너무 예뻐. 위에 마찬가지로 프레스트 타입 하이라이터고요. 밑에는 젤리 타입의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젤리 타입 하이라이터들은 나는 하이라이터를 줄 때 존재감이 이렇게 딱 드러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발색이 정말 여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은 요 위에 거 쓰시면 조금 더 만족스럽게 딱 티나게 하이라이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이라이터에 약간 섀도우 펄 같이 반짝반짝이는 거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그 마지노선의 반짝임까지 딱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붉은 거는 어떻게 써요 하는데 약간 블러셔 대용으로 쓰기에도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발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요 두 제품만 가을 뮤트 구독자님 거에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격쿨이셨던 우리 구독자님 파우치에서는 제가 이제 톤도 좀 비슷해서 영업담한 게 되게 많고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것도 좀 많았어요. 최대한 안 보여드렸던 제품으로 좀 골라서 가지고 왔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드망의 수분 앰플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수분 앰플 라인업이 나오면 토리든과 항상 비교를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토리든이 제가 거의 4계절 내내 잘 쓰고 있는 아이라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 아드망이 모이스처 부스팅 앰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수분감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바르고 나면은 짱짱하게 부스팅이 되는 느낌이 확실히 조금 있더라고요. 토리든과 비교하면 토리든보다 좀 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절에 바르시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전 여름에는 얘보다는 확실히 토리든을 잘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텍스처가 보면은 조금 더 젤리 같은 느낌으로 나오기도 해요. 확실히 무게감이 조금 더 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토리든은 그래도 50ml도 있고 70ml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래도 한 번 발라줘도 뭐 어느 정도의 부스팅이 되는 점은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분 라인업이기 때문에 저는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이게 30ml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썼더니 벌써 반을 쓴 상황이 돼서 사이즈 한 단계만 업 시켜주는 버전이 좀 나오면 조금 더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거 소개하려고 이제 제품 좋은 점, 뭐 가격선 이런 거 다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공홈에서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4,000원대인 거예요.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요것도 약간 영상에서 구독자님이 말씀해줬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어서 같이 또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죠.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요거는 02 레이지 로즈고요. 요거는 라벤더 플레저. 사실 제가 원래 얘 레이지 로즈 컬러는 구매를 해서 종종 쓰고 있었어요. 제가 로즈 계통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중에서도 조금 더 웜한 로즈에 속해요. 좀 그냥 미지근하게 잘 쓰자라고 이제 해서 쓰고 있었는데 그때 구독자님께서 파우치 영상에서 라벤더 컬러가 사실상 공원 발색도 그렇고 흰기가 되게 많고 좀 밝아서 완전 극도의 여쿨러들 아니면은 사실상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더라. 근데 얘네 둘을 섞어서 바르면 너무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큰맘 먹고 이걸 하나 더 샀거든요. 하나 더 사면서 제가 기존에 쓰던 것도 이제 막 요리조리 좀 발라보면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겟레디였나에서 한번 썼을 텐데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요게 구성이 요렇게가 매트 베이스, 그 다음에 매트 미디엄이에요. 그리고 중간은 펄인데 위에가 쉬머고 밑에가 글리터. 가장 오른쪽 매트 밤이고 얘는 글로우 밤이에요. 그래서 같은 매트지만 얘는 조금 더 젤리 타입 같은 느낌이고 얘는 살짝 녹는 타입의 매트예요. 만약에 블러셔로 쓰고 싶다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트 베이스와 매트 미디엄보다 이 밤 타입을 쓰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얘도 사실 블러셔로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 밤 타입이 조금 더 손의 온도에 높고 하기 때문에 바르실 때도 경계 없이 잘 바르기도 좀 더 좋고 손으로 바른다는 가정하에 이런 모공이나 이런 거를 살짝 메꿔주면서 해주기가 이 매트 밤이 좀 더 좋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짱은 글로우 밤이긴 해요. 컬러감도 그렇고 조금 더 과하지 않은 광에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으로 되거든요. 이 두 가지 팔레트를 제가 발색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두 컬러가 막상 발색을 해보면 색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나기는 나요. 자세히 보면은 색깔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그게 내 피부에 올렸을 때 유의미할 정도로 컬러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중한 한 칸을 비슷한 컬러로 채웠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이 두 컬러 섞어 쓰는 거 진짜 짱입니다. 이 로즈 컬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웜한 계열의 로즈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쓰니까 확실히 얘가 가지고 있는 조금의 그런 웜한기를 얘가 살짝 잡아주고, 그리고 둘이 같이 올라가니까 얘네가 전체적으로 진짜 흰기가 많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그 흰기가 살짝 중화를 시켜주면서 미지근하고 예쁜 컬러가 나오더라고요. 같이 섞어서 썼을 때 진짜 만족도가 높았다. 자, 근데 이거 하나를 섞어 쓰겠다고 이 팔레트가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거든요. 두 개를 다 사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글로우 밤으로 요새 이렇게 한 개짜리로 나오는 예쁜 것도 너무 많고 저렴하게 굳이, 진짜 굳이입니다. 다음은 아이라이너인데요. 그때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게 색깔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부드러움과 스미의 롱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04 애쉬 브라운입니다. 제가 기존에 애쉬 컬러들, 뭐 뮤트 컬러들 이런 거 좀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의 파우치에서도 특히나 이 웨이크메이크의 애쉬 라이너 이 라인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같이 색깔을 좀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 생각보다 애쉬가 좀 잘 빠졌더라고요. 너무 획기 돌지도 않고 생각보다 부드러운 브라운이다. 사람의 니즈에 따라 요거는 다를 수 있겠는데요. 이 웨이크메이크의 애쉬 펜슬 라이너는 조금 더 물탄 색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보다는 조금 더 얘가 또렷한 편이긴 해서 굳이 둘 중에 비교하자면 전 키스미가 좀 더 제 스타일이긴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니즈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난 더 연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차라리 웨이크메이크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클리오 거는 뭐 압도적으로 얘네랑 비교했을 때 붉은기는 브라운이더라고요. 아무리 얘네가 애쉬 브라운이라고 냈어도.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너무너무 잘 쓰는 이 캔메이크, 일본에서 사온 완전 얇은 이 심하고 부드러움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부드러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캔메이크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물론 얘로도 그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제가 워낙 더 얇은 걸로 계속 그려버릇하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잘 그려지더이다. 지속력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거 바르고 나서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휴지로 그냥 닦아봤거든요. 근데 캔메이크는 그냥 좀 잘 지워지더라고요. 확실히 많이 부드러운 친구들은 픽싱력이 약간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따라 골라주시면 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 쿨톤, 겨울 쿨톤 구독자님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최근에 올라갔던 피아니스트 우리 구독자님에게 영업을 당한 제품들도 꽤 있는데요. 써볼 시간이 지금 좀 부족해서 두 개만 오늘은 조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거 두 개 근데 되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는 끌레덤, 그 승무원 팩이다, 뭐 콜라겐 100시간 뭐 테스트를 받았다, 그 러빙영님한테 공구를 해서 산 제품이다 했던 그거, 저도 그분 공구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 개만 써보고 싶어서 일단 한 개를 구매를 한 상태고, 에스테틱 비비, 이거 뭐 바르고 자도 모공 안 막히는 뭐 비비다 해가지고 했던 거 제가 빠르게 구매를 해서 이제 써봤는데요. 일단 끌레덤부터. 이 끌레덤의 콜라겐 코르셋 크림팩, 일단은 확실히 떼고 나면은 그 영상에서, 파우치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짜로 광채가 그대로 남아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렇게 유지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중요한 날 전에 바르기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시트 마스크 팩이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그 뭔가 속에서 살짝 남아있는 광채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격 대비, 그리고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의 그 협소함,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 돈을 주고 계속 할 수 있을까? 왜냐면 공구도 매달 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거 공구 안 하시고 어떤 달은 이거 공구를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쓰는 속도에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 왜냐면 이 안에 콜라겐이며 뭐 아몬드 오일, 올리브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거 다 들어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쌀 수는 없는 거는 아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차라리 이거를 여러 통 쓰는 것보다 이거를 크게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사서 2번인가 3번밖에 아직 안 썼거든요.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얼굴 전체에 이렇게 펴발라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60g짜리가 조금 사이즈가 작다. 하나 더. 요거는 바르실 때 유의할 점인데요. 바르실 때 얇은 스파츌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발라주시면 가장 좋은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해주셔도 되거든요. 대신 그럴 때 얇게 피셔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만 조금 두껍게 올라가면
나면 나머지 애들이 이제 말라가지고 딱 떼지는데 여기만 약간 끈적하게 남아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 정도가 지금까지 제가 쓰면서 느꼈던 바인데요. 다시 재구매할 의사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고민됩니다. 의사가 없어서 고민된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있기는 한데 약간 이렇게까지 내가 이 공구 텀에 맞춰가지고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그렇게 사야 되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조금 망설여지는 느낌? 그때 구독자님이 사실 쓸 때는 연속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쓴 다음에 이제 텀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연속 일주일을 아직 안 썼거든요. 이번 주는 조금 더 연속적으로 한번 발라보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파우치 매거진 마지막입니다. 트로이 아르케의 에스테틱 비비 크림 A 포뮬러고요. 요거는 H 포뮬러도 있는데 얘는 굳이 말하자면 약간 세미매트한 느낌이고 그리고 걔는 약간 촉촉한 타입이더라고요. 겨울에는 겨울이라고 기초를 되게 촉촉하고 약간 짱짱하게 하기 때문에 굳이 촉촉한 비비를 또 바르고 싶진 않다 해서 그냥 구독자님이 가지고 나오신 A 포뮬러를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 제가 요거를 구매하면서 좀 걱정했던 점은 컬러가 약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사이즈가 솔직히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실 저는 피부가 예민한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어요 라고 리뷰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좋았던 점은 물론 비비들이 대체적으로 원래는 피부 치료 목적으로 나오는 게 비비잖아요. 파운데이션보다 훨씬 피부가 편안한 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피부 밀착력이 일단 너무 좋았고 컬러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는다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에 뭐 화사하게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냥 제 목과 얼굴 피부톤에 싹 스며들게 잘 맞는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보다 피부가 많이 밝으신 분들은 요거 컬러감 좀 어둡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딱 맞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래 피부가 좋은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얼굴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일단 집에 있을 때 바로 테스트를 해본 거여가지고 한번 밖에도 나가보고 한 리뷰는 제가 자막으로 적어놓을게요. 제가 첫 사용감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과 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은 이거는 다 쓰면 다시 사고 싶은 재구매 의사가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 유발되지 않는 걸로 딱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뭔가 안심이 되고 그리고 바를 때 그래서 약간 그런 향이 나요. 그 허브향 같은 거. 그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냐면 초밀착 스무딩 파우더 포뮬레이션 크림이 결점 및 요철 부위를 매끄럽게 피팅해주는 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밑에 문장이 완전 맞아요. 그 결점과 요철 부위를 정말 매끄럽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에 트러블이 많거나 이런 거는 컨실러로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고 피부 전체적으로 바를 때 제가 그냥 이런 쿠션에 있는 퍼프 같은 걸로 발랐거든요.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바르는데 문제가 없다. 피부 예민하신 분들, 쿠션이나 파데하는 거 좀 귀찮으신 분들, 그거 너무 두껍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파우치 매거진을 좀 들고 왔는데요. 좀 기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빠르게 편집을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고 다음에 또 써보면서 이런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제품들 잘 모아갖고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더 원하시는 제품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